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의 시간은 멈춥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딸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는 그 장면을 평생의 기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아이를 향한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들. 이 수필은 어머니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폭설. 세상은 온통 하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아파트 정원의 소나무, 벤치, 주차장 지붕 자동차들이 저마다 허물 속에서 웅크린 채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폭설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다. 산수화를 즐겨 그린 선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백처럼 온갖 성과 면, 모양들로 복잡했던 세상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춘 채 순백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허물은 조금씩 두터워져 갔다. 이따금 숨어버린 길을 더듬으며 우산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생겨났다. 검정색의 체크 무늬에 프릴이 달린 우산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하얗게 변했다. 그 허물을 쓴 채 사람들은 눈밭에 흔적을 남기며 멀어져 갔다. 교통대란, 출근길 지각 속출, 학원 휴업 등을 기사로 매스컴이 한층 시끄러웠다. 유례없는 폭설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이 겪는 이상기후의 하나라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극지방의 찬 고기압이 남진하면서 북반구에 눈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눈이 녹기 시작한 세상은 눈곱 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모처럼 내린 눈이 반갑고 설레었던 것도 잠시 빛을 잃은 허물이 되고 질펀한 눈곱이 되어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선한 얼굴을 한 미소에 화답도 하기 전에 벗어낼 허물과 눈곱을 걱정하는 것은 왜일까? 당시 부산에는 1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 큰딸이 5살 되는 설을 앞두고 큰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다.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나는 큰딸의 짙은 병색 때문에 결혼식이 열리는 전주에도 가질 못했다. 눈 주변으로 거뭇한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아이는 눈곱이 끼고 피부가 메말라가기 시작했다. 피곤하니까 원래 잘 먹지 않는 아이니 허약해서 초췌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아이는 많은 눈곱 때문에 눈을 잘 뜨지 못했고 피부는 더욱 윤기를 잃었다. 결국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아이가 말을 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다. 크게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고 홍역을 그런 식으로 치르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터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이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아이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고 손을 떼었을 때 손에 닿은 피부가 함께 벗겨지는 것을 보고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한참을 의학사전을 뒤적이던 의사는 사망률을 들먹이며 대학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 병명은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피부 점막이 괴사하는 병이었다. 면역 체계가 체내에 들어온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해 일으킨 현상이라는 것은 뒤늦게야 안 사실이었다. 피부와 피부 점막의 화상과 맞먹는 수포를 일으키는데 심한 경우 피부가 벗겨진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을 향한 날이었다. 폭설이 녹고 있었던 세상은 온통 눈곱이 낀 것처럼 질펀하고 너저분하였다. 어리석고 무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만든 것을 힐책하며 나는 속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아이는 눈곱 낀 눈을 하고
휠체어에 탄 채 안과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녔고 링거 주사와 함께 항생제를 맞았다. 또 온몸에는 수시로 항생제 연고를 발랐다. 아이의 피부는 식은 팥죽의 거죽처럼 들떴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머리 밑에서 발바닥까지 한꺼풀을 벗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안 됐다는 낯빛으로 혀를 찰 때도 아이는 명랑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보는 어른들이 회복하는 날이 오기나 하는 것일까 의심하고 불안해하였다. 아이의 일은 마치 폭설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변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웠으며 무척 어설픈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폭설이 다 녹는 날이 오게 됨을 알고 있는 것처럼 태연했다. 눈 덮인 세상이 허물을 벗듯이 아이는 피부를 벗겨냈고 눈곱을 흘릴 만큼 흘리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링거대를 타고 병원 복도를 장난스럽게 오가곤 하였다. 그런 아이의 천진한 모습은 위안이 되었다. 덕분에 남편과 나는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가 곧 훌훌 털어버리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다고. 폭설이 녹아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을 때, 그것으로 세상이 한 뼘쯤 자라고 있을 때, 아이는 눈곱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눈을 바로 뜨게 되었고 새로 올라온 피부도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녹은 폭설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도 스며들었다. 나는 아이의 생명력과 해맑은 영혼을 보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웃으며 진두지휘하는 남편의 든든한 모습을 보았으며 절망하기 쉬운 때에 엄마의 이름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던 나 자신을 보았다. 비록 가시 같은 고통을 된통 겪어야 했지만 우리 가족은 세상의 중심에서 함께 사랑을 외치는 방법을 깨우쳤다. 큰딸은 입원한 지 열흘 뒤 퇴원했다. 얼굴과 팔뚝에는 폭설이 내린 흔적을 안고서. 한참 동안 폭설로 덮인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압으로 눈이 녹아서는 땅과 흑공으로 사라질 때 세상은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애벌레들이 허물벗기를 하면서 일령을 더 먹어가는 것처럼 그때 녹은 폭설이 아이와 우리 부부에게도 한 뼘의 길을 더한 것처럼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아이는 전화기에 대고 실컷 놀아보자며 친구들을 불러냈다. 완전 무장을 한 아이들의 걸음을 쫓아 따라 나선 눈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었다. 이었고 아이들의 머리와 어깨에 손과 발에도 눈이 쌓였다. 하얀 허물을 쓴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을 냈다. 윤슬에 유독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눈곱이 낀 채 허물을 벗으면서도 잃지 않았던 아이의 명랑이 빛나고 있었다.